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 최종 시험 발표가 이미 끝나서 한 2주가 지났고 이제 3월로 달려가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에 대한 제안을 좀 하고자 이 시간에 좀 앞에 섰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2023학년도 절대합격을 위한 약점 해결 솔루션 1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찍을 거예요. 대체로 전공 점수 50점대를 탈출하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에 1차 안 됐거나 2차에 안 되신 분들을 제가 상담해보고 점수를 분석해 보니까 전공 점수가 50점대 앞뒤에 있는 분들이 너무 앞밖에 안 됐어요.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고 또 여러분을 가르쳤던 제 입장에서도 좀 미안하고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드릴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역 운도 따르고 당시 시험에 대한 분위기도 따르고 했던 거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점수대가 전공 점수대가 50점 앞뒤 이걸 벗어나면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 전공 점수 50점대를 탈출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우선 작년도 시험 22학년도 지역별 최종 합격선을 제가 좀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또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거라서 다 모든 지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몇 개만 표준 표출을 해서 대표적인 지역만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서울 경기권, 부산 경남 경북을 그냥 합쳐서 경북만, 그 다음에 전북 전남 합쳐서 전북만, 대전권 충남만, 충북도 있고 대전도 있지만 세종권도 있지만 가운데 있는 인원이 모집 인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인원이 많은 쪽의 지역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1차 합격선이 71.33이에요 서울이. 그런데 이렇게만 나와 있지 개별 점수랑 교육학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상담을 해보니까 교육학은 평균 15점을 맞았거나 18점 맞았거나 13점 맞았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괄 평균 점수를 냈어요. 교육학은. 그렇게 된다면 71.33에서 교육학 15점 빼면 전공 점수 요만큼이라는 거지. 50.33인 거예요. 경기도가 이렇게 되고요. 부산이 이렇게 되고요. 경북이 이렇게 되고 전북이 이렇게 되고 충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게 1차 컷이에요. 그러면 1차 컷을 문 닫고 들어가면 최종 합격할 수도 있지만 불안해지거든. 무엇 하나 실수만 해버리면 최종이 안 되잖아요. 면접, 그 다음에 실기, 수업 치료 이런 거를 좀 안정권으로 이겨내려면 제가 제안하는 거 필요점수가 5점 이상은 돼야 된다. 컷보다는. 그래서 56점보다는 5점 높은 61점에 가야 그래야 2차를 조금 마음 놓고 준비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거를 확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5점이나 8점. 그래도 8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5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공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평균 56과 77을 받는 게 좋겠다. 전공은. 그래서 목표 지향 점수 교육학 15점 맞도록 하자. 교육학 여러분들이 배우는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15점을 좀 꾸준히 올리고 교육학이 점수가 확 올라가진 않거든요.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전공을 57점을 받도록 하려면 어떤 영역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작년 기준에 대상이 여러 개 대상이에요. 대상이 1차에서 안 되신 분 혹은 2차에서 안 되신 분들의 대상이 여러 개 층인데 우선 먼저 솔루션 1에 해당하는 대상 가장 아쉽고 아까운 점수가 전공이 50점 플러스 마이너스 때 있던 분들 다 50점 맞았거나 51점 맞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자, 이걸 탈출하려면 먼저 분석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점 분석, 실패 원인 분석을 좀 해봤어요. 통화 다 해보고요. 또는 제출했던 자료도 다 받아보고 고민하고 요약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잡혀지더라고요. 이렇게 관점, 문제를 풀 때 관점 파악 실수하는 거지.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딱 풀어버린 거야. 두 번째, 처음 본 문제, 이거 뭐지? 어려운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1년, 2년 배웠던 느낌으로 푸는 거.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문제는 필독서에 있었던 거야. 결국 제가 결론을 낼 땐 필독서 읽기가 부족했던 거였죠. 그 다음에 성급하게 문제 푸는 거야. 아는 건데. 문장이 길어. 애니메이션 같은 문제 앞 문장만 보고 풀어버리는 거지. 뒷문장까지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종합적으로 역시 암기가 부족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55%가 넘어가요. 그 외에 지역운도 따르죠. 그날 컨디션도 따르죠. 그날 시험장에 있던 학생들의 실력도 따르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래서 약점부터 실패 원인 분석,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자면, 우선 저는 여러분들 50점대 있던 분들, 떨어졌던 분들 아시고 속상하지만 2월달, 3, 4월달에 뭐 학원에 나오지 않아도 좋아요. 재수업 안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공부를 하세요. 필독서를 좀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워했던 이 문제예요. A형 8번. 분란이 많던 거. 법주사 8상전. 이거 문제 어디 있어요? 덜컥 이렇게 페이지까지 나와요. 341페이지. 필독서에 있는 거야. 있는 거라고. 시간 관계상 이걸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 시험에 4문제나 필독서에 있어요. 4문제나. 다음 문제. 똑같은 구체적인 사례인데 역시 여러분 저한테 안 와도 좋아요. 노량진에 안 나와도 좋아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3, 4월달, 5, 6월달까지는 필독서를 보세요. 자, 보세요. 또 하나 사례. 요거 다 틀렸죠, 여러분들? 저는 이거 1, 2월달에 설명해 줬던 거, 노예선. 1, 2월 기본반에 설명해 줬던 거. 요거 다 몰랐어요. 비어스타트. 이거 뭐냐? 비어가 뭘 비워야? 마시는 비어야? 막 이랬던, 흥분했던 그게 뭐냐면, 이렇게 또 책에 덜컥 나와요. 비어스타트. 요게 정답이에요. 자, 많은 사례를 이 짧은 시간에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만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약점 솔루션. 22년을 시기별로 분류한 전략이 필요하다. 작년에 50점대를 받았던 학생들, 여러분들 아까운 분들, 실력 있는 분들, 올해 꼭 끝을 내고 50점대를 탈출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일단 전반기 1, 2월, 3, 4월은 이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수생부터 해서 1, 2월은 이미 지나갔고 3, 4월부터 다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일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작년에 안 됐지만 지금 이론 강의 또 듣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책 읽기를 하세요.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으세요. 필독서를 좀 읽으세요.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는데 50점대 떨어졌어, 안 됐어. 근데 기본서가 올해 바뀌었거든요. 그런 분들 얼마든지 제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오시면 기본서 드릴게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를 믿고 공부했던 분들인데. 그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필독서 좀 읽으세요. 읽고 주제를 뽑으셔야 돼요. 주제. 이때 주제는 시험 경향, 차이점을 찾아내는 주제. 차이점, 특이한 점을 찾아내는 주제. 요게 전반기에 필요해요. 3, 4월 달에. 중반기죠. 5월, 6월, 7월, 8월. 우리 이때부터 문제풀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술과가 문제풀이 조금 일찍 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초 문제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영역별 꼭 풀어야 될 문제, 꼭 풀 80제 출발하거든요. 문제풀이. 영역별로 정리하는 거야. 일주가 미결원, 7, 8월 달에도 영역별 일주가 미결원이에요. 두 바퀴 돌아가는 거지.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요때 영역별로 공부를 하세요. 영역별로 각자 스스로 하세요. 문제 풀었던 자료 있으면 그거 보세요. 지나간 자료, 저 문제 똑같이 문제 안 만드니까 제 자료 갖고 있는 분들 공부하세요.
영역별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차 때 미교론과 교육과정 정리. 이렇게. 맨 끝에 7, 8주차 때 서양 미술사 정리가 되는 거지. 영역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영역별로 문제풀을 정리하고 정답을 이제 써보셔야 돼요. 이때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 서술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5개념은 없는지, 작성 방법, 조건을 무시하고 쓰는 습관은 없는지 꼭 이때 정답을 써보시고, 인강생도 그렇고 직강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 번 통화했잖아요. 언제든 오세요. 와서 선생님 저 이렇게 그동안 제가 혼자 이렇게 자습화 복습했는데 이런 거 좀 봐주세요. 아, 그런 거 제가 봐주잖아요. 다. 그래 왔었고요. 써보시고요. 꼭 전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실력이 토대가 되어서 마지막 하반기 90, 10 모의고사잖아요. 이때 또 새로운 내용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내용들이. 따라서 이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완전히 자료가 쓰라미.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요. 빠진 주제를 꼭 보충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제 상담 얼마든지 요청하십시오. 얼마든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서술 첨삭도 해드려요. 학습관리, 점수관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올해는 50점대를 넘어가고 60점대를 바라봅시다. 전공을. 요게 지금 작년에 1차와 2차에서 안 됐던 아까운 분들에 대한 첫 번째 솔루션이지만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도 이것을 꼭 그분들만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혹시 이 수업을 듣고 이 강의를, 이 영상 듣는 분 중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 날짜는 똑같아요.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올해도요, 초수 합격 나옵니다. 재수, N수 합격 나옵니다. 분명히. 똑같이 해보세요. 암기는 미루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기. 쉬운 거는 지금 하기. 문제 파악, 관점 파악 실수는요, 끊어 읽는, 푸는 문제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작성 방법을 끊어서 읽는 것. 이건 계속 해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우리가 올해 2월달 형상평가를 풀은 적이 있었는데, 파나 문제랑, 공간 표현의 원리인데, 그걸 끊어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필 가는 대로 쓰는 분들이 제법 됐었거든요. 이제부터 이제는 연습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 성찰이 필요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썼지? 나 이렇게 쓰면 올해 또 망한다. 안 되겠다. 이런 성찰. 문제 푸는 습관이, 서술 방식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신경 쓰시고요. 5개념은 별 걱정 안 됩니다. 5개념은 고치면 되니까요. 서술 방식 습관 된다고요. 꼭 교정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힘을 내고 일어 쓰는 거. 이게 필요하죠. 유 선생님 합격하셔서 꼭 발령받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요번이 첫 번째 솔루션 필요한 대로 그보다 낮은 점수대라든가 또는 처음 공부하는 점수대 각각의 필요한 솔루션을 계속 제공해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